배우자의 외도로 찾는 분들의 연령대 중에 중년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중년에 특히 바람을 많이 피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그 중년이 특히 외도에 취약합니다. 제일 외도에 취약한 시기가 두 군데 딱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어린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성들이 육아에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갓난아이인 경우,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만 3년 기간, 그때는 호르몬이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호르몬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막 여성 호르몬이 넘치면 다시 또 임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키우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 자체가 변화를 해요. 육아를 하면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호르몬이 갑자기 처녀 때랑 달라져. 내가 바뀐 거야. 아이를 낳고. 출산하신 여성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엄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을 했잖아. 근데 내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제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여자를 좀 간절하게 찾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외도에 좀 취약해져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남자들이 외도가 난다. 그때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중년입니다. 40 중반에서 50 중반 사이를 중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도 못하게 외도가 일어납니다. 거의 뭐 불륜의 왕국식이에요.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40 중반에서 50 중반 사이가 되면 뭐가 오냐면 갱년기가 오죠. 남자도 갱년기가 오고요, 여자도 갱년기가 와요. 갱년기가 여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성도 갱년기가 있어요. 갱년기가 오면요, 일단요 우울해져요. 남성들 경우에도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뚝 떨어지면 내가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아이덴티티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살지? 하면서 우울해져요. 그때 무슨 성욕이 넘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갱년기가 오면 뭐 감정이 널뛰기 시작하고 뭐 열이 확 오르고 갑자기 막 승질이 나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 무슨 성욕이 넘쳐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남자가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다. 그러면 아내가 바람날 확률이 높고, 아내가 갱년기를 심하게 앓고 있다. 그러면 남편이 바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가 좋다고 바람이 났을까요? 정확히는요, 본인이 갱년기로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갱년기 때문에 바람이 났다는 아니에요.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아내분 탓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아내분들의 갱년기로 힘들어하는 만큼 남편의 외도의 확률이 높아졌고 취약해졌다. 많은 아내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럼 나 때문이냐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도덕적 가치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현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상으로. 배우자 한쪽은 항상 성욕이 넘쳐 있어요. 그럼 갈증이 난다고요.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른데 옆에 배우자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나가서 그냥 물을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목이 마르지 않다고 너도 물을 먹지 마라.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이건 현상으로 이해해야지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중년이 되면 꼭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해서 근육량도 좀 키워야 된다고. 근육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량을 항상 좀 유지를 하시는 남성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가 오시면 산부인과에 꼭 가셔서 검사를 다 받으시고 여성 호르몬제 처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해서 유방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유방암에 걸릴 만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유방암에 다 걸리는 게 아니라 유방암에 걸릴 만한 사람이 먹으니까 유방암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왔다 그러면 고생하지 마시고요, 빨리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 받으시고 호르몬제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럼 편안하게 넘어가잖아요. 남편하고도 덜 싸우고 성생활도 왕성해지고 외도의 확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중년이란 시기는요, 위기의 시기입니다. 위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게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20대 초반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20대 초반에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이런 신경증을 많이 앓는 이유는 사회 초년생이라 그래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학교에서 나오라면 나갔고 집에 가라면 집에 갔고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대학생이 딱 돼보니까 이제 수강 신청도 내 맘대로 하래.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래. 그리고 또 취업 걱정도 돼.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불안하니까 우울증, 강박장애, 공황장애 피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위가 쭉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먹고 사는 걱정해서 그래요. 취업해야죠. 돈 벌어야 돼요. 또 연애도 해야 돼요. 그러다 이제 애 낳아요. 그러면 사는데 정신이 없어요. 사는데 정신이 없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딱 40대 중반이 되는 거예요. 40대 중반이 되면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애들도 다 키웠어요. 돈도 벌만큼 벌었어요. 사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 다 했어요. 그럼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중년이 되면은 아이고 내가 왜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중년 이후의 삶이 두려워집니다. 위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사람이 꿈꾸는 게 있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를 꿈꿔요. 가장 행복할 때. 그걸 프로이트는 퇴행한다고 합니다. 퇴행.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연애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연애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요. 저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딱 한 명만 있으면 저는 죽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울합니다. 중년 우울해요. 외로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날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 떠난다. 그래서 외도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건 남성 여성 공통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중년은요.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시기이기도 해요. 중년이 왜 매력적이에요? 아줌마 아저씨가 됐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힘들게 사신 분이 아니라 좀 멋지게 나이 드신 분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도 그렇고요. 좀 멋있게 나이 든 사람이 있어요. 살면서 인품도 점점 넓어져. 가슴도 넓어지고 사고도 깊어지고 몸 관리도 잘해가지고 좀 중후한 멋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 보면요. 젊은 여자들 입장에서도 기대고 싶어요. 마치 큰 오빠 같고 아빠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또 중년 남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품어줘. 그러다가 젊은 아가씨들이 막 오빠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위로 얘기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품어주다가 외도가 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중년의 여성은 어떨까요? 중년 여성도 똑같아요. 중년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중후한 맛이 드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품을 수 있는 게 많고 수용할 수 있는 게 넓어지면서 젊은 남자들한테 또 매력적으로 보여요. 엄마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요. 어떤 아내분이 오셨는데 자기 외도 문제로 죄책감 때문에 오셨어요. 자기가 이제 중년입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인데요. 뭘 배우는 걸 좋아하셨대요. 공부하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다가 20살 어린 남자애와 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학원에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썸이 탄 거예요. 20살 어린 그 남자애가 그 중년 여성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대기 시작했어요. 또 중년 여성 입장에서는 젊은 남자애가 자기를 좋다고 하니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설레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신 사례가 있습니다. 중년 여성과 중년 남성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나이일 수도 있다.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일수록 중년에게 매력을 느낀다 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도덕관이 변합니다. 중년의 경우 도덕관이 왜 변하냐면요.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 포괄적합도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합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 종의 인구를 얼마나 번식시킬 수 있느냐예요. 인간이라면 인간 종을 얼마나 번식시킬 수 있을까? 개미라면은 이 개미 종을 어떻게 번식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집단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포괄적합도예요. 그래서 확장이 잘 된다 그러면 적합도가 높은 거고 확장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적합도가 낮은 거죠. 자, 그래서 생물들은 선택한 게 뭐냐면요. 집단을 만들어야 적합도가 높아진다 라는 걸 유전적으로 터득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뭐다? 애기 잘 키우려고. 자, 그러면 가족을 이루는 목적은 뭡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애 잘 키우려고 해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겁니다. 자, 근데 중년이 됐어요. 애들 다 키웠어요. 애들이 성인이에요. 돈 달라는 소리도 안 해요. 시집장가 다 갔어요. 이제 가족의 존재의 이유가 생물학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족을 유지할 도덕관까지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100년 전만 되더라도요. 남녀 나이가 40대 중반만 되면요. 자식들이 시집장가 갔을 나이입니다. 보통 20대 초반에 다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50대면 손주 봐요? 60대면 어떻게 돼요? 한갑잔치를 하거나 아니면 죽거나. 50만 되면 뒷방 늙은이 됐단 말이에요. 10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나이가 100년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50은요 아직 한창이고요. 60은요 아직 일할 나이예요. 70대도 젊은 나이예요. 과거의 도덕관으로는요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의 도덕으로 이 중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체계,
이 도덕윤리체계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다 키웠고 인간이 앞으로 향후 40년은 더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인간은 이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덕관으로는 해석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요. 중년이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100살까지 살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연애라도 하자. 왜? 제일 자극적이고 쾌락적이잖아. 그렇게 되는 거죠. 가족으로서의 도덕관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중년 부부의 경우는 외도를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인가요? 들어보니까 중년의 시기는 어쩔 수 없이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들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외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아니고 외도의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절대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런 1차원적 생각으로는 중년의 시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너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이건 20대 때 할 얘기예요. 너 딴 여자랑 놀면 안 돼? 이거는 20대 때 사고방식이고 그럼 중년이 돼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요. 노셔야 됩니다. 다시 연애하세요. 중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연애를 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내가 남편과 연애를 안 하면요. 내 남편이 딴 여자와 연애해요. 내가 내 아내와 연애를 안 하면 내 아내가 딴 남자와 연애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중년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새롭게 연애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나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부로서의 의무는 끝났어요. 부모로서의 의무도 끝났어요. 뭐만 남아있느냐? 사랑하는 남녀만 남아있는 거예요. 중년의 시기는. 사랑하는 남녀로서 뜨겁게 연애하고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자가 딴 여자와 연애하든 내 남자가 딴 남자와 연애를 하든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